네, 잘들 치다 오셨습니까? LC 파트에 이어가지고 이제 RC 파트, 유닛 4 대명사와 수량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대표 예제를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이 대표 예제가 뭐냐면 실제 토익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유형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번 문제, 여기가 빈칸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제 여기는 제일 앞에가 빈칸으로 나오는 이런 문제들 을 과연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제 강의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사 들어가기 전에요. 아웃라인을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대명사라는 게 결국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대신받는 명사예요. 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차피 명사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신 받는데 이제 이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 앞선 명사와 이제 수라든지 아니면 성별 아니면 그 대명사가 나와야 될 그 위치에 대해서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좀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나와 있는 명사, 앞선 명사의 수,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대해서 수일치를 보이고요. 그리고 이 대명사가 나와야 되는 위치해야 될 그 곳에 격일치를 보인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명사 자리는 결국 명사 자리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라든지 목적어 자리 또는 전치사 뒤에 나오는 그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라든지 보호 자리에 똑같이 생성이 될 수 있고요. 대명사가 만약에 이제 그 주어 자리에 나와야 한다면 주격으로 나오겠죠. 예, 여기 보시다시피 이 예시에서 as a manager, you needed to remind all employees of the rules인데 여기가 빈다는 거예요. 여기가 토익장에서 빈칸으로 나올 건데 동사 앞자리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어로 칭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이렇게 주격으로 표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라면은 목적격이 당연히 나오겠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시를 보시면은 After Mr. Park performed, the audience applauded him입니다. 여기가 나올 거예요. 여기가 나올 건데 여기 동사 뒤에 이번에는 동사 뒤에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목적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목적격이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가 이제 타동사가 나오겠죠. 타동사가 나오고 그 뒷자리가 비어 있다면 이렇게 이제 대명사 자리는 목적격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 자리라면은 명사의 조합으로 다시 말하면 소유격과 합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단독적으로 소유대명사라는 어떤 그런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단독적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예시를 보시면요. Rose told the staff that the red car parked outside was hers.인데 여기가 또 빈칸이겠죠. 여기 지금 단독으로 쓰여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소유대명사라고 합니다. 이제 뒤에 나중에 배우실 건데 소유격과 명사가 조합을 이루면 하나의 소유대명사가 돼요. 이런 식으로 헐지로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풀어서 쓴다면 헐카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가 비는 거예요. 소유격 자리. 이렇게 토익장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대명사 관련해가지고 문제에 대한 팁을 좀 드리자면 어차피 토익은요. 대명사 관련해가지고 출제할 경우에는요. 이제 어차피 앞에 나오는 명사를 물어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직접적으로 묻는다기보다는 대명사의 특징적 자리, 다시 말하면 명사 자리를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할 경우에 대명사가 위치하는 곳, 다시 말하면 명사가 위치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명사 문제를 풀 때 소유격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소유격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토익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원래 명사는 그 명사가 가진 문법적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앞쪽에 관사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뭐 그 무관사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통상적으로 명사 앞에 관사를 쓰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이제 그 관사와의 조합을 필요시 한다는 건데 근데 이 관사 자리에 소유격이 나올 수 있어요. 소유격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제를 들어가셨을 때는 명사 앞자리가 빈칸이고 보기에 대명사류의 보기가 나와 있다면 소유격을 찾으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Mr. Kim asked his secretary to make some changes to his weekly agenda인데 여기겠죠. 여기가 빈칸으로 나올 거예요. 여기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보기는 당연히 인칭 대명사류가 나올 겁니다. 물론 여기에 인칭 대명사가 없고 관사어가 나오면 그게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인칭 대명사가 나왔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 명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소유격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고 한번 보시고요. 이 대명사를 풀기 위한 대응 전략이 뭐냐면 보기를 잘 보세요. 보기가 일단 대명사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대표 예제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명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를 보여야 되냐면 첫 번째 빈칸, 그 문제가 생성된 빈칸 바로 뒤쪽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세요. 명사가 있으면 아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예, 소유격을 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 빈칸 뒤에 뭐 명사도 없고 뭐 빈칸이 한 칸이다. 그럼 이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만약에 빈칸이 동사 바로 앞에 있다.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잖아요. 여기일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치면 돼요? 주격 치시면 돼요. 주격을 치시면 되고 바로 뒤다. 동사의 바로 뒤다. 이렇게 된다면 목적격일 가능성이 있어요. 목적격 동사 바로 뒤면요. 아까 여기 보셨다시피 이렇게 동사의 바로 뒷자리라면 이 힘자리 목적격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치사 바로 뒤일 수도 있어요. 전치사 바로 뒤인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목적격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목적격이 아닌 것 같이 뒤에 또 명사가 하나 나와 있다. 그러면 소유격을 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처럼 여기 보시면 전치사가 나왔죠. 여기가 만약에 빈칸이 한 칸이다. 여기가 만약에 빈칸이 한 칸이라면 인칭 대명사만 있다면 일단 목적격에 포인트를 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장 보편적인 방법, 목적격에 이제 포인트를 두시고요. 만약에 전치사가 나왔는데 이렇게 지금처럼 명사가 있다. 그러면 인칭 대명사는 소유격으로 찾아가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머릿속에 가져가시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 소유 대명사가 있습니다. 소유격은 혼자서 쓸 수 없지만 이 소유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와의 조합을 이루어서 하나로서 단독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좀 읽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요. 소유 대명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주어 자리에 오는 경우에는 My backpack is lightweight, but yours is too heavy인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여기가 비겠죠, 토익 자리. 여기가 빌 거예요. 여기가 한 칸으로 비었다면 앞에 my backpack이 가볍다. 근데 너의 것은 너무 무겁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면 여기는 실제로 6월 백팩을 나타내는 자리겠죠.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 빈칸이 뒤에 백팩이 있다면 소유격을 찾으면 되는데 한 칸짜리다. 그러면 이렇게 소유 대명사로도 여러분들께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목적어 자리 같은 경우에도 of the three ideas the judge chose mine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chose 뒤에 빈칸이 한 칸이다. 이렇게 한 칸이라면 아무래도 my idea mine이 있다면 my idea일 거고요. 뭐 다른 인칭 대명사라면 여기가 바뀌겠죠. 소유격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 소유 대명사로서 하나의 답을 찾을 수 있고요. 만약에 my idea라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비어 있겠죠. 그러면 또 소유격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 뒤에 명사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보어 같은 경우에는 the financial document on Ms. Su's desk is hers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가 한 칸이 비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her financial document라는 것을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소유 대명사로서 답을 체크를 하시고요. 만약에 financial document가 나오고 이 자리가 비어 있다면 여기 her를 이렇게 소유격을 찾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많이 풀어보면 또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이게 이제 아웃라인이고요. 여기 이제 교재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똑같은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요. 이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나 사물, 물건 또는 명사, 중복사용, 그죠? 영어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중복사용을 피하기 위해서 앞서 언급한 명사 대신하는 명사입니다. 그 명사로 첫 번째가 이제 인칭 대명사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I, my, 미만이라고 적어놨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거 하면 여러분들 뒤에 어떤 말이 나와야 될지 이제 머릿속에서 떠오르시죠? 뭐 you 하면 줄줄줄 나올 거고 he 하면 줄줄줄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건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께서 많이 습득을 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게 다 인칭 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다 인칭 대명사고요. 두 번째 소유 대명사,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유격 더하기 명사예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아까 케이스를 통해서 다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의 설명으로 대신할 거고요. 여기 예제를 하나 더 보시면은 자, after Mr. Wallace finished his report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명사가 있으니 여기는 소유격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는 빈칸이 하나뿐이니 앞선 명사를 대신 받는다면 이게 소유 대명사를 쓸 수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대기대명사가 있는데요. 대기대명사는 이제 뒤에 셀프가 붙어요. 뒤에 셀프가 붙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제기대명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용법이 몇 개 있어요. 용법이 몇 개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제기용법이고요. 두 번째가 강조용법이고요. 세 번째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 제기용법 같은 경우에는 동사 뒷자리에서 해결하라는 말이 뭐냐면 이 제기용법이라는 게 결국 주어가 목적어 자리에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반복이. 근데 반복이 되니까 이게 목적어 자리니까 동사 뒷자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Miss Ryder proved herself 바로 요 자리입니다. 여기 동사가 보이시죠? 여기가 빈칸으로 뜰 거예요. 여기가 빈칸으로 뜰 건데 여기를 보시고 앞에 주어랑 수일치를 그 수일치도 보이고 성의 일치도 보인다면 그리고 보기에 이렇게 제기대명사가 나와 있다면 이 제기대명사도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제기대명사가 운용되는 구문에서는 앞선 동사가 타동사가 운영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타동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타동사 뒤에 생성되어 있는 제기대명사 보기는 더더욱 답으로 메리트가 있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강조용법이 있는데요. 이 강조용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접근이 힘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부사처럼 사용하는 그런 강조용법은 부사처럼 사용을 해요. 제기대명사 같은 경우 그 제기용법 같은 경우에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동사 뒷자리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강조용법 자리 다시 말하면 이 부사처럼 사용되는 이 강조용법은요 어디 나올지 몰라요. 어디 사실상 부사는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보통 문미에 많이 위치를 해요. 여기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어디 올 수 있느냐? 주어와 이 동사 요 사이에 오게 돼요. 그죠? 부사처럼 쓰이는 놈을 왜 쓰느냐? 그냥 강조하려고 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의미 강조입니다. 강조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약간 요령을 저희들이 보자면 이 부사용법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지우고 보시면요. 이게 지우고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하나의 문장이 이 사람의 이 제기대명사의 도움 없이도 문장이 완성이 돼요. 여기 보시면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목적어가 보이죠? 그리고 수식어고 하나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완벽한 문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붙는 거예요. 왜? 부사니까. 그래서 요렇게 문장이 끝난 파트에 빈칸이 터지고 만약에 보기에 제기대명사가 보인다. 그리고 주어와의 일치를 보인다면 이 부분에서 어쩌면 제기대명사가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 판단을 하고 답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관용 표현인데요. 이건 믿음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관용 표현은 그냥 약속된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쓰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제기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by oneself라든지 for oneself라든지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어떻게 놓이든 얘네는 이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오히려 토익 문제 내면 독입니다. 독. 왜냐하면 우리 조금만 공부하는 토익 준비생들은 금방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가령 이렇게 by를 주고 빈칸이다. for를 주고 빈칸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보기에 셀프가 보여요. 그러면 이거는 믿고 그거를 때리시면 되는 거예요.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왜 고민을 하면 안 되냐면 시간 아깝잖아요. 그죠? 시간이 아깝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어차피 점수를 위해서 만약에 문제를 푸신다면 이런 요령들을 많이 습득을 하고 계신 분들이 파트 5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토익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은 그냥 믿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런 걸로 고민을 많이 하시거나 시간을 많이 소요해 버리시면 나중에 파트 7을 풀 때 시간이 부족하거나 다른 부분에서 아무튼 시간 확보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용 표현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외우시고 그대로 답을 하시는 연습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파트가 이제 수량 형용사인데요. 이 수량 형용사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시험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많은 이 토익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단골 손님으로 실전 토익 문제를 풀어보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수량 형용사 파트는 꼭 출제가 되는 것처럼 모의 토익에서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정리를 해가지고 이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수량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가산명사라든지 또는 불가산명사의 양을 언급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차피 이제 과산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기는 세지만은 그 수의 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는 거고요. 이 불가산 같은 경우에는 셀 수가 없으니까 이런 수량 형용사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량 형용사이기 때문에 누구랑 친하겠습니까? 명사랑 친하게 지내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가산명사도 마찬가지, 불가산명사도 마찬가지 이제 같이 쓰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분류를 잘 하셔야 돼요. each나 every 같은 경우에는 단수 가산명사예요. 단수 가산명사를 썼으니 그 뒤에 이어지는 건 뭡니까? 단수 동사입니다. 당연한 얘기지요. 근데 이제 a number of라든지 many라든지 several, a few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수를 씁니다. 복수 가산명사, 다시 말하면 s나 es를 붙이는 명사를 쓰라는 겁니다. 그렇게 복수 가산명사를 쓰게 되면 당연히 뒤에 오는 동사는 복수 동사가 올 거예요. 이것까지 체크 꼭 해두십시오. 여기까지 꼭 체크를 해두시고 이치 봤다, 여기 빈칸 아니다, 단수 동사, 여기 100% 빈칸일 거예요. 만약에 단수명사 나와 있고 여기 단수동사 줬다? 그럼 100% 여기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가 가산명사인 것만 확인하시고 이치에브리 답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a great deal of라든지 much라든지 a little이라든지 little 같은 경우에는 불가산명사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는 s나 es가 붙어있는 명사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조건 단수형이 표시가 되겠죠. 단수형 명사가 표시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동사 역시 단수동사를 쓰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이 단수동사를 쓰잖아요. 하지만 뒤에 오는 명사가 서로 다른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요것도 역시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신다면 문제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여기 예시를 보시면 every 나왔습니다. every 같은 경우는 뒤에 당연히 누가 붙어야 돼요? 단수 가산명사 붙어있죠. 단수 가산명사가 붙어있고 뭐 지급합니까? 단수 동사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넘버로 오고 왔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복수가 붙어야 되겠죠. 복수 붙어있고요. 뭐가 오겠습니까? 복수 동사 붙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넘버 오브하고 더 넘버 오브의 얘기인데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워낙 유명한 구문이다 보니까는 미리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넘버 오브든 더 넘버 오브든 뒤에 복수명사 씁니다. 뒤에 복수명사 쓰고요. 뒤에 복수명사 쓰는데 뭐가 달라요? 동사가 달라요. 그럼 어디가 시험에 나올지 아시겠죠? 그죠? 어를 쓰면 이렇게 복수를 쓰고 더를 쓰면 이렇게 단수를 씁니다. 요거는 어냐 더냐만 여러분들께서 구별을 해주신다면 이 문제 역시도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가산명사하고 불가산명사가 모두 가능한 거예요. 아까는 분류를 했었죠. 이치에 부리는 가산 써라. 뭐 여기 보시면 뭐 어넘버로브라든 이런 거는 복수를 써라. 여기는 또 불가산의 단수를 써라. 이렇게 나눠놨는데 여기 나오는 애들은 다 돼요. 다. 여기 올이라든지 얼라도브라든지 라조브라든지 플랜티 오브 이런 것들은 복수 써도 되고 불가산 명사 써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SES 붙은 것 또는 단수형 모습으로 나오는 것. 즉 모든 명사를 써도 돼요. 그러면 이건 문제로서 메리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죠. 맞죠? 복수를 썼다면 복수동사, 불가산을 썼다면 단수동사. 여기가 문법적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이 동사를 준다면 여러분들께서 어디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기를 찾아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얼라도브 똑같이 쓰여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뭡니까? 둘 다 되죠. 그래서 카즈도 될 수 있고 머니도 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복수를 썼으니 뭘 씁니까? 복수 동사를 쓰게 되는 것이고 단수 명사 불가사한 단수를 썼으니 단수 동사를 쓰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정리만 해두시면 돼요. 정리하셔가지고 이 케이스에 토익장 들어갔는데 이 케이스에 딱 들어붙었다. 그러면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답을 배운 대로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수량형용사 another하고 other의 얘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another 같은 경우에는요. on하고 other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another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on이잖아요. on은 뭡니까? 하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밖에 못 오겠어요? 단수명사예요. 당연한 겁니다. on이 있으니까 단수를 써야 되겠죠. 근데 other는 뭐예요? on이 빠졌어요. 그럼 뭐가 일단 와야 됩니까? 단수 하나를 나타낼 수 있는 관사가 빠졌으니 복수가 오는 건 당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on이 빠졌으니 이게 한 개인지 뭐 몇 개인지 모르니까 불가산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수랑 불가산을 다 쓸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other 같은 경우에 복수도 오고 이렇게 other 같은 경우에 단수도 올 수 있다. 물론 불가산이겠죠. 이렇게 오고 another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단수가 오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면 토익장에 들어가시면 그죠? 여기 another이 보인다. 뒤에 단수 명사가 있겠죠. 문제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뒤에 단수 명사가 쓰여 있다면 보기에 another 찾으시면 되고요. 복수 명사가 있다라면 other. 만약에 그 명사가 불가산이라도 other를 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는요. 다음은 수량 형용사와 부정 대명사의 관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우리가 이거를 오브 더 구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브 더 구문. 자, 이 오브 더 구문에서도 여러분들 보실 게 있는데요. 뭐 all이라든지 almost라든지 some이라든지 any 같은 경우에는요. 복수를 써도 되고 불가산을 써도 돼요. 즉 단수를 써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s가 yes가 붙어 있는 그 복수 가사 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복수 동사를 써 주셔야 되고요. 불가산 명사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단수 동사를 써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놈이 관건인데 여기 보시면 복수 가사명사를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뭡니까? 이 위에 있는 복수처럼 복수를 쓰는 게 아니고 단수 동사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를 주어로 봅니다. 얘를 주어로 보기 때문에 단수를 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오브 더 구문에서는 이치를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치를. 여기 아까 보니까 이치하고 에브리하고 짝이던데, 예, 에브리는 이 오브 더 구문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치만 이 오브 더 구문을 취하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좀 편해졌죠. 자, 여기 예시 보시면, 썸이 나왔습니다. 썸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돼요. 여기 보니까 복수가 나왔네요. 복수 동사 쓴 거죠. 올입니다. 둘 다 되죠. 불가산 썼네요. 단수 쓴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거는 자 이렇게 지우세요. 이거 좀 어렵죠? 이거 지우시고 이렇게 이제 불가산이 왔을 때 단수. 자 여기 올 복수와도 되잖아요. 복수와 쓰면 또 복수 쓰시면 되고. 이치는 어떻게 됩니까? 복수가 왔는데 단수를 쓰는 거예요. 요거는 중요하죠. 아시겠죠? 꼭 체크를 해두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봐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부정대명사 another하고 others의 관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another는 아까 똑같습니다. 뭐였죠? on 플러스 other이기 때문에 단수를 쓰시면 돼요. 근데 others 같은 경우에는 이제 other 더하기 복수명사가 됩니다. 단수도 아까 불가산도 올 수 있었지만 others라면 복수명사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얘는 단독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another도 마찬가지긴 한데 차이가 뭐냐면 이 단수냐 복수냐 차이예요. 단수, 복수 아시겠죠? 단수, 복수예요. 여기 보시면 if your computer does not work properly인데 네 컴퓨터가 지금 고장이 나서 잘 안 돼. 그래서 we will gladly replace it with another인데 다른 컴퓨터로 바꿔주겠다는 얘기예요. 두 대로 바꿔주면 좋겠지만 다른 컴퓨터 한 대로 바꿔준다는 얘기가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I don't like this shirt. 이 셔츠 좀 별론데요. 그러니 please show me others. 다른 셔츠들 좀 보여주세요. 실제로 들어가 있는 거는 other 셔츠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another하고 other는 아까랑 성격을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요것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참고사항으로 하나 정리를 한 게 있는데 도즈예요. 도즈. 요거 볼 필요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토익에서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케이스들을 한번 적어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빈칸이에요. 여기가 빈칸일 거고 여기가 빈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도즈가 뭐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사를 가만히 보시면 복수로 봤습니다. 아, 이건 조동사라 가지고 표는 안 나는데 여기도 보시면 복수로 봤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빈칸이 비어 있고 보기에 대명사 문제고 그리고 보기가 도즈가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이 도즈를 치고 넘어가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못다 해결한 이 대표 예제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Ms. Ford and Mr. Simmons입니다. 이 사람들이 visited the Beijing office예요. 베이징 사무실에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그 CEO가 거기 있어요. 뭐 하려고? To greet.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인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포드 씨와 시몬스 씨겠죠. 이렇게 봐도 돼요. 일단 두 명이잖아요. 그럼 이제 데이 시리즈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위치는 어디냐? 여기잖아요. 빈칸이. 빈칸 바로 앞에 누가 있어요? 동사성일 땐 동사가 있죠. 동사. 물론 여기 본동사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동사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기에. 아까 그럼 우리 동사 뒤에 뭐 쓰기로 했어요? 목적격 쓰라 했죠.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여기 빈칸이에요. 여기가 빈칸인데 빈칸 sample from Andrew Labs입니다. Must be kept at the correct temperature인데 뭐 여기 볼 필요 있겠습니까? 그죠? 여기만 보면 되겠죠. 빈칸 뒤에 명사가 있어요. 인칭 대명사라면 소유격을 치면 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수량 형용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샘플은 셀 수 있는 명사니까 단수형이 나와있죠. 여기서 단수를 받을 수 있는 거 일단 D번이에요. 얘는 못 받죠. all하고 most는 단수를 받되 누구를 받습니까? 불가산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아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여러분들께서 토익장 들어가시면 이런 걸 이 정도 지식만 가지고 들어가셔도 이 파트에 대해서는 문제가 점수가 나갈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코멘트를 한번 드리자면 대명사하고 수량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요 토익에 출제될 때 대부분 고정적 형태예요. 이 고정적 형태라는 얘기가 뭐냐면 약속된 플레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방금처럼 뭐 all인 경우, each인 경우, of the 구문에서 어떻게 나올지 전부 다 동사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그런 앞에 있는 수량 형용사를 활용해 가지고 약속된 플레이를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만 잘 정리를 해두고 접근을 하신다면은 전혀 문제 없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토익 점수는 노력이 증명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네, 여태까지 그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